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기본사회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당면 과제로 회복과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마저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성장해야 더 잘 나눌 수 있고 또 잘 나누어야 더 큰 성장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께서 제시한 이러한 비전과 당면 과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에서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경제정책, 산업정책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내셔널 스탠다드를 정립하고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지향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또 내란 사태로 인해서 지난해 우리나라 곳간도 거덜이 났습니다.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 8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서 역대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9월 세수를 재추계 했는데 그때보다도 1조 2천억 원이 더 손실이 났습니다. 내란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내수 부진이 더 악화된 탓이 큽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나라 국세 수입 예산안은 382조 4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세수보다 46조 원가량 더 늘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 중반대까지 급락했고 내수 부진에 관세 전쟁 등 수출 악재까지 겹쳐서 세수 확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안팎의 경제 데이터들은 위기 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달 연속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 증대를 경고했습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반도체의 수출 증가세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용의 불안도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노동부 워크넷 구인 배수는 0.28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0.23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 경제도 말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호 관세도 매기겠다고 합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세계 각국은 정상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화 통화 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경제 무능과 내란 사태가 초래한 역대급 위기를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연설에서 제안했듯이 추경부터 당장 편성해야 합니다. 대외경제에 대응할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도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논의할 국정협의회마저 국민의힘이 미루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내란 수괴는 달 그림자를 쫓는다고 하더니
그 소속 정당은 민생 경제의 암울한 그림자만 드리우고 말 작정인지 국민의힘은 즉각 조건 없이 국정협의회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